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효신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이 효신살은 일지가 각기 남자라면 일지가 재성으로 가야 되겠고, 여자라면 일지가 관성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데, 그래서 일지가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재성이나 관성으로 가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그래요. 그런데 간여지동은 일지가 비겁이었고, 이 호신살은 일지가 인수인 것을 효신살이다 그래요. 이 호신살 일주는 12개의 일주가 있는데, 갑자일주, 자 갑목에 자수가 인성이다. 그래서 효신살이다. 그리고 이 자수는 도식하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생도화로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을의일주. 이 해수가 인수가 되었다. 병인일주. 이 임목이 병화의 인수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흉한 것은 아무래도 이 자수, 그리고 묘모, 자오, 묘유가 더 흉할 수 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자수는 신자진을 이루는 성분이요. 묘목은 해묘미를 이루는 성분이요. 유금은 사유축을 이루는 성분이요. 오화는 인호술 화국을 이루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자, 한번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갑자가 신자진을 이루고 갑목의 인생 무대, 자기의 인수성분, 비겁성분을 바탕으로 써 먹어야 하는 성분.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인생 무대, 이 부분 써먹어야 하는 성분이 내 일지가 재관으로 가지 않고 어머니 자리에 앉아서 어머니가 나한테 잔소리 하듯이 내 배성궁이 인수가 돼서 웃사람 노릇하려고 하면서 나를 가리키려 하고 내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흉한 것이다. 그래서 자오 묘유 일주가 더 심하다. 즉 경진 일주 같은 경우는 효신살이지만 언제든지 신자진을 이루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무난하지만, 그러나 이 진토는 유진합도 이루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내 어머니 노릇을 했다가 내 친구, 형제 등등 그 노릇을 하면서 내 재물을 간섭하려 하는 성분으로 나타난다. 이 경술 같은 경우에서는 여자였을 때 남편 부성 인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을의 일주 같은 경우에서는 신강하다면 해수가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또한 재성을 극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로 인해서 어머니한테 내 재물, 돈이 들어가는 것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병인 일주 같은 경우는 신약하다면 상당히 좋다.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 병화 태양에 힘과 용기를 주며 세상을 밝게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무난하다 그래요, 대체로. 그런데 정묘일주 같은 경우는 진짜 효신이다.
갑자 일주도 그렇고 정묘 일주도 그렇고, 그런데 양천간보다 음천간의 피해가 더 많다. 묘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나의 처나 남편이 되어야 할 성분이 인수로 와서 이 정화를 불을 끄는 역할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벌써 있게 된다. 정묘일주는. 무오일주는 인호술 화국을 이루어서 수기를 허약하게 하고, 또는 인호술 화국을 이루어서 무토에 인생 무대를 극하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사 일주도 음인이 되죠. 기사, 정사, 개해는 독선적인 성품이 있는 음인살이다. 그런데 둘 다 곡각 평두가 되는데, 일어날 기자, 이거는 뱀이 꽈리 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일어나려는 성품이 된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총소리가 나서 달릴 준비를 하는 상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후다닥 달려나갈 수 있는 상당히 민첩하고 빠른 성분. 그래서 이 기사 일주가 마라톤 선수, 사격 선수, 양궁 선수, 이러한 쪽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화는 사유축을 만드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낫다. 내 인생 무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진, 경술은 아까 설명을 했고, 신축, 일주 같은 경우는 축중기토가 나의 인수 성분이라 그러는데, 신금이 어떻게 보면은 개수와 기토를 최고 싫어하는 성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축토는 소이고 신금은 백색이기 때문에 신축은 하얀 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얀 소는 제사 지내는 소다. 그래서 어빈이 많다. 만약에 신축 일주에 기토가 투관이 됐다면 더욱더 흉하다. 또는 축토에서 신금이 투관이 되었다면 이건 역시 마찬가지다. 축토에서 계수가 투관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흉하다. 그래서 신축일주 일지 효신이 되면은 축 중에 기신 개는 투출하지 말아라. 투출했다면 효신살이 발동이 된다. 신미일주, 이건 역시 흰양을 상징한다. 흰양 또한 제사 지내는 양이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소, 제사 지내는 양. 그래서 신축은 어빈살이 많다. 신축은 제사상에 촛대 올려놓고 촛불을 밝히는 상이요. 신미는 두 개의 현침. 그리고 이 신축 역시 축중 신금이 있어서 쌍침이라고 그런다. 신미 역시 둘 다 현침살로서 밤송이 현침이다. 상당히 이건 역시 신축이나 신미 역지, 신축은 우울증이 많고 신미는 우울증보다는 독선적인 성품이 음인 못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토는 조토로 아무것도 생하지도 못하면서 말만 인수로 문제를 만든다. 임신일주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신자진 수국도 이루고 일지장생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여기에서 효신살은 대체로 양천간보다 음천간이 피해가 더 많고,
그래서 이 계유일주 같은 경우는 사유축, 근국을 이루고 이 계수를 금 다 수탁을 시켜버리고, 또는 이 유금은 병지이다. 그래서 병든 닭이 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서 일지 효신사를 감명해 나간다면 더욱더 쉬울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주론이 참 중요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일주론을 알면은 이러한 효신살이니 간여지동이니 이러한 통변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다가 몇 월달에 태어났느냐, 거기에 따른 일주를 감명을 한다면 더욱더 쉽겠죠. 효신살은 일지는 배성으로 아내나 남편이 되어야 하는데, 재성이나 관성으로 가지 않고 어머니 자리인 인성에 가 있다면 효신살이라고 하는데, 이 효조란 올빼미를 가리키는데 자라서는 어미새를 잡아먹는다는 흉한 습성을 가진 새로서 집안에 올빼미나 부엉이의 그림이라든가 박제 등이 있다면 매우 흉하다. 마찬가지로 집안에 호랑이 그림이라든가 무슨 물고기 또는 멧돼지 또는 닭 등등 이러한 그림들을 생각 없이 자기 친구나 아는 지인이 무슨 화가가 되었다든가 해서 그려준 그림이라고 해가지고 멋지게 표구를 해서 거실에 걸어놓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것이 흉한 작용을 했을 때는 정말 흉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역시도 자기 자신의 사주에서 그 기운을 시신으로 사용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그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강의를 하면서 필자가 얘기를 했죠. 집안에 그 붕어나 어항을 놓고 그러한 물고기를 키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화분을 많이 갖다 놓고 키울 사람이 있고, 또는 애완견 강아지를 키울 사람이 있고, 고양이를 키울 사람도 있고, 이것들이 다 구별이 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들을 내 자신 심심하다 해서, 이건 외롭다도 아니고 심심하다 해가지고 그런 것을 키우면 불과 그러한 애완견이니 고양이니 등등등 키우면서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아주 흉한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 언젠가 그 집안에서 개를 키우는데, 그 딸인지 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딸일 것이다. 필자의 기억에서 보면은. 그 개가 아기를 물어서 죽였죠. 그 얼마나 비참하냐고, 일평생. 이것이 이러한 말을 이러한 강의에서 하는 것은 그러는데, 이미 그 돼지 열병이 발생했을 때에 북한에서 내려온 멧돼지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개체수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무슨 무서인가, 거기에서 반발을 많이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사건건 뭐 개도, 즉 다시 얘기해서 버려진 개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야생의 개떼로 변해서 자꾸 동네에 출몰을 하고, 그러니까 저것들을 다 잡아서 등등등 해야 된다. 고양이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 등등등 하게 되니까 그 부서의 연대에서 아니다, 이것은. 그렇고 반대하고 등등 해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아무것도 못했죠. 이것이 정말 이 국가의 큰 문제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본다고 그래요. 너무 수시로 문제가 많다. 몇 년 전에는 친환경 농법이다 그래서 그 논에 우렁이를 키우면 좋다고 그렇게 저기를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우렁이를 키우면 안 된다고. 그게 뭐 하는 짓인지 필자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하여간 일지효신살이 명식에 신약하다면, 무방하지만 신강하다면 조류, 새에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이 효신살은 어머니 인연이 없거나 생묘 이별을 하고, 남자는 어머니와 처가 상호 불화하는 육친성의 의미를 지닌다. 명식이 신강할 때 일지 효신이라면 부모 앞에서 부부관계를 해야 하는 격이므로 성불만족 현상이 나타나고, 본처 본부와는 불화하고 외정상대와는 사이가 좋으며 부부 서로 불화하고 원망한다. 남자는 고부지간의 갈등이 심하며, 여자는 친정 식구로 인해서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나 신약사주로 일지효신이 시신이라면 비록 부부간의 정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부간 갈등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신강명식에서 일지가 흉신이라면 부부간에 더욱 불화가 심하고,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 화목함이 부족하여 가족 내에 우환이 많으며 부부가 모두 외로움을 느끼며 결국 이별하는 작용으로 나타난다. 이때 효신살 작용이 남녀 다르게 나타나므로 남녀의 구별은 우선해야 된다. 남자와 여자가 효신살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 여자의 구별을 우선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또한 조신이 될 경우에는 길작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여자가 경금이나, 그러니까 경술 일주가 된다면 내 일지 배성궁에서 화기를 구성인묘로 문제를 만들고, 여기에서 신강사주로, 신강사주와 신왕사주, 그래서 인수가 많다면, 특히 술미조토에 형파살이 있는 사주라면 이것은 반드시 효신살 작용으로 나타난다. 여자의 경우 남편에도 문제가 있지만 수기에 물막음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식신상 이변수가 염려된다. 그리고 경진 또한, 이 진토가 습토라고 하지만은 이 경진 괴강살이고, 또한 화기가 아무리 왕성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토이고 경금이다 보니 남편을 자칫 능멸할 수가 있으며, 여자의 경우 수기, 묘고가 진토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식 신상 이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미루어서 그렇게 통변을 하시라 그래요. 자, 오늘은 일지 효신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